네. 저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 잠깐 이야기할게요. 예, 예, 예. 저기 그 오늘 자료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그 울산여고 하부주차장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래 5년 네네. 이렇게 단위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게 원래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였죠. 저희가 이제 5년 연동화 계획이라서 예. 처음에 이제 주민 제안으로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제안됐던 시기랑 또 저희가 이제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시기랑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연동화 계획이라는 게 올해 세우고 내년도에는 또 조금 상황이 바뀌면 내년도 중기 계획에는 조금 더 변형된 자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이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이 80몇 억인데 이게 41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뭐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 81억 중에 절반을 그 우리가 그 계획했던 것이 주민참여 예산이었다. 이거는 제가 그 취재가 안 맞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그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에 4월 달인가 넘기고 그걸 검토해서 분과위가 9월 달에 해서 그게 당초 예산에 반영되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주민 참여라는 것은 사실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편성 및 그 예산 과정이라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지 제안하는 것에 끝나는 거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 그러니까 제안,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될 때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주민 참여 예산고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다. 예, 예. 그 말씀 첫째 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고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을 공고하는 내용도 보니까 한 역할 가운데 그런 모니터링이나 평가 항목이 없더라고요. 제안하고 그 부분 편성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고 두 번째 주민 참여 예산이라 할 때 주민이 과연 46명의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에서 뭐 5명 추천하고 하신 사람들이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매뉴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데 내용은 과연 선출되지 않는 주민 참여 예산위원들이 과연 주민을 대표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지금 이걸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첫 단계라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른 우리도 뭐 있긴 있지만 청소년 참여 예산제 그다음에 청년 참여 예산제 이런 것까지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앞서가는 제가 리서치를 많이 해보니까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운동을 벌여가지고 모바일 투표제 그때부터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700명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자기 각 동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설명을 하고 그 원탁에서 토론하고 선정하는 정말 그야말로 의미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됐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이 있지만 이게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형식적인 게 불과하다. 결국은 아까 우리의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시스템은 보면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청장이나 그 몇몇 사람이 추천한 사람들이 또 그거를 토론해가지고 거기 또 편성하는 마무리를 짓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겠다는 제가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은평구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그 신뢰도나 이런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데 대한 벤치마킹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그 얼마 전에 그 주민 대회 그 사회단체에서 한 데서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남구의 주민자치 참여 예산이 네네. 좀 부실하다 이랬을 네네.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그 조례에 의해서 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해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없는데 네. 그 사람들이 몇 가지 주민참여예산 안건을 가져왔을 때 941명의 서명을 받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6명이 선정한 거하고 뭐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제도권 안에 없지만 어느 게 주민 참여가 맞냐고 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리고 예. 북구 같은 경우도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동에서 제안하는 이런 그게 이제 취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적으로는 또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게 아까 유항도 의원이 말한 대로 저도 이게 쭉 내용을 보니까 뭐 CCTV 설치 그다음에 뭐 도로 포장 뭐 방지턱 이런 거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이 주민참여 예산 뭐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울산여고 하부 주차장에 41억이 주민참여 예산 81억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CCTV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다른 선진적으로 외국이랄지 앞서가는 동네에서 주민참여 예산 하는 취지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취지에 맞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